정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장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진범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장님. 정원의 간절함에 결국 금은방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초조하게 기다렸으나 결국 황 실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증인 호명이 있었으나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황 실장은 철석같이 약속을 했었는데요. 조미양 사장의 부탁이 더 힘이 있었지요. 더 이상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황 실장도 이제는 떳떳해지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진태석의 비서로 지내면서 별의 일을 다 겪고 또 지저분한 일들도 해결해왔던 황 실장입니다. 차정원의 아버지 차기범의 재심을 힘겹게 준비해서 오늘을 기다렸는데 또 이렇게 물거품이 되나 싶어 정원은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갑자기 드는 생각. 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태석이 어떤 인물인지 겪어왔습니다. 진태석 말로는 자신은 오직 건양그룹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린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일을 당하면 진태석의 말에 어떻게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생각. 진태석이 자신의 악행을 증언하려던 사람을 또 그 사람이 황 실장이라면, 자신이 수족같이 부렸던 사람이라면 진태석이 그냥 두고 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재심 재판보다 황 실장의 안위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재심이 다시 미뤄지고 급히 조미양의 가게로 온 주하늘과 정원은 조미양을 만납니다. 그 사이 진태석은 황 실장을 직접 건드리지 않고 조미양을 납치했습니다. 황 실장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조미양을 납치해서 황 실장을 압박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한혜아가 전에 부리다가 진태석에게 보낸 윤비서를 다그쳐 직접은 아니지만 그 뒤를 쫓아 조미양이 감금되어 있는 방을 찾아내 황 실장에게 연락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이에 윤비서는 이전 모시던 한혜라에게 매정하게 끊지 못하고 은근 슬쩍 알려준 셈이었습니다. 윤비서는 진태석에게 야단을 맞고 의심도 받습니다. 한편 최근 진세미는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산같이 믿었던 아버지가 자신이 좋아하는 주하늘의 목을 누르고 소리치고 죽일 듯한 눈으로 바라보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엄마 한혜라를 찾아가 울며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한혜라는 가슴이 아파 차마 딸에게 아버지를 설명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정원과 하늘을 찾아가 이 집 안에서 자신만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설명을 요구합니다. 세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으니 부정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자라니 한 번도 아니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원은 세미를 안정시키며 우리 아버지이지만 이 일은 바르게 밝혀져야 한다고 정신을 가다듬고 세미가 할 일이 있을 때 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세미의 불면의 밤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태석은 그것도 모르고 한없이 다정한 아빠로 세미를 대하지만 이미 세미에게는 무섭고 잔인한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세미가 태석을 가까이 하지 않자 태석은 혜라를 찾아가 요새 세미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면서 좋아하는 주하늘과 사귀지 못하게 해서 그런가 하며 의논을 합니다. 이미 태석에게서 마음이 떠난 한혜라는 한마디 쏘아줍니다. 세미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세훈에게는 그렇게 냉정하냐고 말합니다. 좀 찔린 태석이 아들과 딸이 같냐면 슬쩍 넘어갑니다. 한편 공난숙의 집에는 소박 맞아 쫓겨온 영채가 들어와 있습니다. 모녀가 짜고 거짓 임신 거짓 유산으로 버텨오다 진세훈에게 들통나는 바람에 졸지에 소박을 맞았습니다. 공난숙은 구실장을 통해 진태석의 첫째, 아내 조영란이 이혼 후 요양원이 있을 때 진태석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자주 방문하였고 간병인의 말로는 연인이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공난숙은 세훈이 태석의 친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자가 아니라면 영채를 그 집과 결혼시킨 것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게 생겼습니다. 이에 영채가 집에 있을 때 내가 살려면 이번에 확실히 세훈의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주영채도 진세훈이 건양가의 장남이니 당연 후계자가 되고 자신은 건양가의 안주인이 될 거라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쫓겨나서 그냥 있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영채는 이미 세훈이 건양의 핏줄이 진실이고 아니고를 떠나 겉으로는 당연히 진태석의 아들로 후계자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죽을 끓여 세훈을 찾아가서 숟가락과 태석의 물품을 챙겨 검사를 했습니다.
이를 정원이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소방 맞아 쫓겨난 영채가 다시 돌아와 세훈과 훈훈한 시간을 보내며 수상한 짓을 하는 짓이 보였으니까요. 이 일을 하늘아에게 말하고 주하늘과도 의논을 합니다. 건양가의 후계 구도가 흔들릴 만한 일이 진짜 일어난다면 그들의 복수 계획도 바꿔야 했습니다. 하늘아는 어렴풋이 진태석이 세훈을 의도적으로 냉정히 대하는 모든 것이 새삼 떠오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늘아는 결단을 합니다. 만에 하나 세훈의 친자 확인이 우려대로 나온다면 이제부터는 건양가는 진태석이 아닌 자신 하늘아가 주도하며 후계자도 반드시 자신의 핏줄이어야 한다고 선포하듯 다짐합니다. 한편 세훈은 뭔가 집안의 분위기가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오래도록 아버지 태석을 도우며 후계자의 수업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태석은 항상 잘못을 지적할 때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잘할 때도 격려는 없습니다. 부회장을 뽑을 때도 세훈 자신이 아니라 주하늘을 부회장에 앉혔습니다.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지만 하루하루 태석 옆에서 주하늘 옆에서 이를 갈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영채까지도 자신을 철저히 속여왔던 일로 집에서 쫓아낸 지금이 안정될 리가 없겠지요. 깊은 밤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어렴풋이 친엄마의 존재를 기억해봅니다. 사업가이지만 마음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어둡고 유약한 모습이 태석에게도 들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 자신의 연민이 느껴지는 밤입니다. 주하늘도 분주합니다. 이런저런 서류 증거들을 모으며 재심 준비에 바쁩니다. 차정원의 아버지 차기범의 죽음에 자신의 아버지 주상철의 죽음까지도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번 재심이 성과가 있어야 아버지 주상철의 죽음도 밝힐 수 있습니다. 정원이 아버지 차기범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목숨을 잃어버린 후 모든 목표를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진범을 잡는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하늘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전 진태석의 딸 세미가 주하늘을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태석에게도 허락을 받아내고 사귀고 싶어 했으나 주하늘은 그러한 세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귀여운 동생이라고 말하며 세미를 낙담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진태석도 일로는 주하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정원의 일을 돕고 한 편이 되어 자신을 몰아세우는 바람에 완전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하늘은 황 실장에게 얻은 USB로 진태석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태석은 먼저 하늘이 엄마 공난숙을 세무조사로 구금시켜버렸습니다. 주하늘은 공난숙을 차마 감옥에 보낼 수 없어 태석에게 USB를 주고 공난숙을 빼내었습니다. 그 후 다시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 해라도 차정원도 물러설 수 없는 일이기에 다시 증인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진태석의 과거 악행이 계속해서 수면으로 떠오릅니다.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 형을 죽이고 그 증인들을 없애는 일에 하늘의 아버지 정원의 아버지가 희생양이 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훈의 유전자 검사 결과 우려했던 대로 불일치가 나왔고 공난숙은 당장 영채를 이혼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영채는 딴 생각이 있습니다. 조작을 해서라도 반드시 세훈을 건양의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다짐합니다. 엄마 공난숙이 결과지를 보고 부들거렸지만 영채는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혜라 쪽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혜라는 그렇다면 반드시 한혜라 자신의 핏줄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정원과 하늘에게 말합니다. 이미 진태석인 그들에게 범죄자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태석을 상대하는 그들은 더 치밀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서재 앞에서 또다시 하늘과 태석과의 대화를 엿들은 세미는 서 있을 힘조차 없습니다. 차기범에 이어 주상철까지 온 몸에 힘이 빠진 세미는 1층으로 내려오다 정원을 만나 정원의 방에서 쉬기로 합니다. 정원의 방에 처음 들어와 보니 새삼스럽게 눈에 띄는 물건들도 있어 살펴봅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선물했던 오르골이 정원의 방에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원을 딸로 찾은 뒤 정성을 쏟고 있는 모습을 세미는 질투하지 않고 착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듯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곰돌이 인형을 만지작거리다 무슨 소리를 듣게 되고 이상해서 정원에게 물어봅니다. 정원도 그 인형을 아버지가 사준 거였고 무슨 소리는 못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원은 인형을 눌러본 적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곰인형 가슴을 꾹 눌러봤습니다. 이때 차기범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차기범이 금은방에서 엄마의 생일 선물로 금반지를 사러 가서 녹음이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날이 차기범의 아내 생일이었고 살인사건 당일이었습니다. 정원은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고민형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둔 기록이었습니다. 정원은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인형의 봉제선을 더듬었습니다. 억지로 뜯지 않고 바늘과 실을 꺼내 아주 얇게 실밥을 풀었습니다. 안쪽에서 작은 녹음 장치가 나왔고 오래된 메모리 칩이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정원은 그걸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이걸 왜 숨겨둔 걸까? 아니, 왜 이제야 내 손에 들어온 걸까? 정원은 바로 주하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은 목소리만으로도 뭔가 터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정원은 짧게 말합니다. 인형에서 소리가 나. 날짜랑 장소가 들려. 하늘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나. 바로. 둘은 밤늦게 작업실 같은 하늘의 사무실에서 녹음 파일을 옮겨 듣기 시작했습니다. 잡음 사이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금은방, 반지, 장부, 그리고 사건 당일로 추정되는 시간. 정원은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늘은 침착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금은방 위치를 특정해야 해. 장부가 남아있으면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어. 정원은 갑자기 웃음 같은 숨을 흘렸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억울함이 밀려와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금은방에 있었다는 말, 그게 사실이라면 진태석이 씌워놓은 누명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원은 결심합니다. 찾자. 사장님을 찾아서 장부를 받자. 다음 날 둘은 사건 당일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서가 되는 건 두 가지였어요. 녹음 속에 언급된 금은방의 별명 같은 표현, 그리고 아버지가 남겼던 오래된 수첩의 낙서. 하늘은 지도를 펼쳐놓고 정원은 기억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빠가 예전에 사람들 많은 시장 근처 금은방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하늘은 바로 이동 동선을 그립니다. 사건 당일 차기범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부터 좁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금은방에 들어갔을 때 사장은 고개부터 졌습니다. 그런 일 기억 안 나요. 너무 빠른 부정이었습니다. 기억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기 싫어서처럼 보였어요. 하늘은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희는 소문을 내러온 게 아니에요. 법원에 제출할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에게 피해가 없도록 절차대로 합니다. 정원은 한 걸음 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저희 아버지가 억울하게 살인 누명을 썼습니다. 그날 사장님 가게에 들렀다면 그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장은 잠시 눈을 피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곧 기억한다는 대답 같았어요. 사장은 말끝을 흐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괜히 엮이면 하늘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부를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사실대로만 남기면 돼요. 사장님이 거짓말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그날의 장부가 아직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된 장부는 폐기했을 수 있으니까요. 하늘은 방법을 바꿉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변호사 통해 문서 제출 명령로 진행하면 사장님이 더 부담일 수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협조해 주시면 오히려 가장 안전합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단어가 현실감을 만들어버린 거죠. 정원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복수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범을 잡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무죄가 밝혀져야 진범도 잡힙니다. 그 순간 사장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날 왔었어요. 반지 하나 보러. 정원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바로 물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날 시간대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시간 전이었어요. 사람 몰릴 때 금반지 안에 선물이라 하던가. 정원은 그 말만으로도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때문에 움직였던 그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살인으로 덮여버렸던 겁니다. 문제는 장부였습니다. 사장은 처음엔 장부가 없다고 했지만 하늘이 매출 기록 방식과 세금 신고 방식까지 조용히 물어보자 결국 실토합니다. 종이 장부는 오래전에 정리했는데 예전 자료를 사진 찍어둔 게 있어요. 거래처 문제로 남겨둔 게. 하늘은 즉시 부탁합니다. 그 사진 원본, 그리고 그날 페이지가 포함된 파일을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사장은 망설였지만 정원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정말 억울했습니다. 사장은 결국 USB에 파일을 옮겨줍니다. 다만 조건을 겁니다. 내가 줬다는 건 절대 밖에 말하지 말아요. 하늘은 단호히 답합니다. 법원 제출은 문서 자체로 합니다. 사장님 신원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지 않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증인 확보였습니다. 장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 붙어야 힘이 생깁니다. 하늘은 사장에게 증언 가능 여부를 조심스럽게 묻고 정원은 시선을 내립니다. 사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결국 말합니다. 법정 가야 한다면 가겠습니다. 대신 나 혼자 못 버텨요. 하늘은 바로 약속합니다. 증언 전후로 변호인 동행합니다. 필요하면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어요. 정원과 하늘은 확보한 자료를 들고 하네라 쪽으로 움직입니다. 헤라는 이미 큰 판을 보고 있었고 증언이라는 단어의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헤라는 정원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확실히 잡을 수 있겠니? 정원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잡겠습니다. 아버지 이름부터 되돌려 놓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공난숙이 걸립니다. 공난숙의 증언은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법정에 서면 무죄를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그녀가 원하는 계산이 섞이면 판이 또 비틀릴 수 있거든요. 하늘이 난숙을 직접 찾아갑니다. 재심에서 증언해 주세요. 난숙은 차갑게 웃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괜히 법정에 얼굴 비추면 손해가 커. 하늘은 숨을 고릅니다. 손해를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진태석이 무서우신 거겠죠. 난숙의 눈빛이 잠깐 날카로워집니다. 하늘은 바로 거래를 겁니다. 난숙 씨가 증언하면 난숙 씨가 억울하게 뒤집었을 일은 막아드립니다. 대신 사실만 말해주세요. 난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비스듬히 젖힙니다. 너 생각보다 단단하네. 그리고 낮게 덧붙입니다. 좋아. 나도 이용만 당하진 않겠다. 법정에서 말할 건 말하지. 재심 당일 법정 공기는 칼끝처럼 팽팽했습니다. 금은방 사장이 증언대에 섭니다. 손이 떨리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합니다. 그날 그 시간 차기범 씨가 제 가게에 왔습니다. 반지를 보셨고 계산은 상담만 하고 나가셨습니다. 판사는 질문합니다.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습니까? 사장은 준비해온 장부 자료와 사진 기록을 제시하며 답합니다. 이 페이지가 그날 매출 기록입니다. 그 사이 시간에 방문한 손님들이 이 줄에 적혀 있고요. 검사는 흔들어 보려 하지만 사장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그분 얼굴, 말투. 무엇보다 그날은 평범한 손님이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법정을 뒤집었습니다. 살인범의 동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반지를 보러 간 아버지의 동선이었으니까요. 차기범의 무죄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증언이 됩니다. 그리고 공난숙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꽂힙니다. 난숙은 증언대에 서서 말합니다. 차기범의 무죄가 밝혀져야 진범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법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난숙은 덧붙입니다. 그동안 진태석은 사람을 움직였고 사건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봤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계산적이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끝내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칼날, 매물 비리와 횡령이었습니다. 하늘이 황 실장의 진술을 끌어내고 헤라가 내부 자료의 흐름을 정리해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겉으로는 기업의 정상 결제였지만 안쪽에는 반복되는 리베이트, 계열사로 빠져나간 돈, 가짜 용역 계약서가 있었어요. 하늘은 말합니다. 재심과 별개로 이건 구속 사유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리고 범죄 규모. 헤라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는 법이 움직이게 해야지. 수사팀이 움직였고 진태석은 처음엔 웃습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돈으로 막아, 입 막아, 시간 끌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차기범의 무죄가 선명해지는 순간 태석의 권력은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증언이 터지고 장부와 녹음과 진술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무엇보다 재심 재판부가 진범 수사 필요라는 취지의 의견을 남기며 검찰을 압박합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옵니다. 서류가 사라지기 전에 서버가 확보되고 계좌 추적이 시작됩니다. 계열사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이 줄줄이 잡힙니다. 그리고 핵심은 현금성 자금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뇌물,
누군가에게 흘린 입막음 비용. 황 실장의 진술이 그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 돈은 관계였고 그 관계로 사건이 덮였습니다. 진태석은 마지막까지 부인합니다. 증거 있냐? 누가 봤냐? 다들 내 덕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나 이번엔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혜라는 태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 덕이 아니라 우리가 버텨서 온 자리야. 정원은 마음속으로 같은 말을 되냅니다. 아버지가 버텼고 자신도 버텼고 결국 진실이 버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고 범죄 소명이 충분하다고 적습니다. 진태석이 호송차에 오르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숨이 멎습니다. 그 장면은 복수의 통쾌함이라기보다 오래된 거짓이 마침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정원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지만 울지 않습니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쉽니다. 아빠 이제야 말끝이 떨리지만 정원은 이어갑니다. 이제야 우리 시간이 다시 갑니다. 하늘은 조용히 정원의 어깨를 잡아줍니다. 혜라는 멀찍이 서서 그 둘을 봅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 걸렸던 일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다시 차기범의 이름이 불립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누명의 이름이 아니라 무죄의 이름으로요. 금은방 장부와 주인의 증언, 공난숙의 증언, 그리고 비리의 흐름을 잇는 기록들이 그 이름을 지켜줍니다. 진실은 늦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을 가장한 거짓이 늘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의 벽이 아무리 단단히 쌓여져도 어느 순간 허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벽은 보기보다 힘이 없거든요. 거짓의 실체가 드러나면 힘없이 무너지고 그 안에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더 빨리 친밀한 리플리의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